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벤투 감독 체제 이번에 이제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이게 이제 동아시안컵이 선수를 가려 뽑는 더 좀 보충하거나 좀 부족했던 포지션을 좀 다 가다 놓거나 보강하거나 이런 데 이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네. 마지막 제가 봐선 선수의 평가 무대 이렇게 정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26명 엔트리로 바뀐 거니까 월드컵에. 월드컵이 원래 23명인데 네, 코로나나 26 뭐 체력적인 바뀌었으니까 문제 때문에 늘려주는. 가장 최근에 뭔가 이 발견한 삼선의 문제. 정우영이 난 자리가 너무 컸다. 뭐 그런 문제도 그런 문제. 한번 점검해 본다든지. 뭐 이재성이 없을 때. 그래서 2선, 3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최종 테스트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거 이제 끝나면 이번에 물론 이제 그 K리그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유럽파는 합류하지 않는 대회인데 이거 끝나면 이제 9월에 평가전 한번 하고 이제 월드컵 가는 거죠. 없어. 네. 사실 뭐 그리고 9월에 평가전 그 뭐 한 2경기인가 뭐 이렇게 할 텐데 몇 경기에 혹시 정해졌어요? 아직 확실하게 이게 패스가 나온 건 없고 추진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2경기 되겠죠? 네. 그러면 뭐 그 경기는 진짜 이제는 마지막 한번 불러 모아가지고 진짜 뭐 그냥 퍼즐 조각 맞추는 거였고. 딱 김민재 얘기 엄청 하네. 네. 크리스탈 팰리스 이런 거는 안 가. 크리스탈 팔레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요 대회가 사실상 이제 선수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이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유럽파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어떻게 소집된 선수들 몇 명 변화가 있었어요. 손준호 선수 부상으로 빠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김영원 선수 빠졌고 또 우리 이상민 선수 코로나가 서울에. 국내에서 걸려서 이상민 선수 빠졌고 그 정도. 이재익 선수가 들어갔죠. 이재익 선수가 대신 들어갔고 그 정도죠. 예, 기존에 뽑으려고 했던 선수들이 이제 선발이 안 된 거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김영원 선수가 빠진 자리가 센터백. 어쨌든 김영원 선수는 부동의 그렇지. 그 베토의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어쨌든 테스트를 겸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죠. 점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엔트리 2명이 늘어난 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뭐 어떻게 좀 전술적으로 좀 변화를 줄까. 오케이. 마지막 그 카드인데 뭐 손준호 선수가 좀 아쉽긴 하죠. 이 친구는 왜 이번 동아시안컵에 안 뽑혔을까? 조금 아쉽다는 선수 뭐 있으면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 김대원. 김대원. 아 요새 땡큐. 아니 강원의 경기 보면 양현준과 김대원 김대원. 선수는 미쳤다. 양현준. 아, 대원이는 클래스가 달라. 지금 유럽 3번을 못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식 오퍼 레터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승우, 주민규, 홍정호야 지금 부상이니까 뭐 안 뽑을 수 있다. 원두재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건 치면 요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러니까 안 뽑힌 선수라는 개념이 뭐 포지션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션을 보강을 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손준호 선수는 부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뭐 주정 선수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차치하고 정말 리그에서 K리그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상황에서 리그에서 활약이 좋은 선수를 뽑지 않았다는 건 좀 아쉽다. 이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 선에 좀 활동량이 좀 많은 그 친구가 항상 이제 벤투는 좋아하는데 고재현을 안 뽑았다는 건 굉장히 의아하다. 대구에. 김대원, 고재현. 이런 대표팀에 충분히 갈만하다. 고재현과 김대원. 잘 성장했어 지금. 스포츠 하우스가 일을 잘했네요. 그럼요. 좋은 거 했네요. 뭐 김영권 선수는 이제 부상이니까 부상으로 안 뽑힌 건 어쩔 수 없죠. 자, 그 정도의 선수들 이번에 이제 그 기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야기하셨던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커피. 갑자기? 야, 이런 거 주면 이따 비싼 거 사달라는 얘기야. 일단 기다려. 자 지금 이제 이야기한 선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K리그에서 잘해주고 있고 뭐 공격수 같은 경우는 공격 포인트를 계속 올려주고 있다든지 네. 뭐 수비수들이나 이런 자원들은 뭐 꾸준하게 활약을 한다든지 이런 선수들을 이야기해 주신 건데 물론 항상 얘기하지만 벤투 감독은 자기 특징도 일단 분명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선수 선발할 때는 당연히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월드컵 어쨌든 본선에서 데려갈 만한 선수를 마지막으로 평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는 어떨까? 이 고민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명단을 보면. 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래서 누구를 안 뽑았냐 이거는 사실 논쟁거리 좀 될 거예요, 몇 명은.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정도 선수들? 그렇죠. 이게 뭐 교체로 들어가는 선수들도 좀 있고 하니까. 오케이. 오히려 뽑힌 선수들 중에.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이게 사실 이번에 뭐 이걸 조직력을 가지고 뭐 3전 전승으로 이겨서 우승해라.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무섭게 왜 그래? 문성이 형 뒤에 지금 뭐 지나갔대. 뭐가 지나가?
뒤로 뭐가 이게 이제 그렇게 뭐 결과를 낸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물론 모든 대회가 뭐 결과를 내면 좋긴 하지만은 선수들의 어떤 가능성 이런 걸 좀 보는 거잖아요.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야,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확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팀 K리그랑 토트넘 경기할 때 양현준 선수가 좀 이렇게 확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하이라이트를 좀 받았는데 그런 선수 좀 있을까요? 저는 강성진. 강성진. 네. 나는 솔직히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그래요, 예. 슈퍼드는 왜냐하면 어차피 다양한 자기 의견 좋아요. 어차피 지금 벤투가 난 솔직히 난 이 대회 멤버 자체도 좀 궁금한 게 진짜 우승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선수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가는 건지 나는 그 자체도 좀 솔직히 궁금해. 이 명단을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부상 때문에 빠진 선수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게 그 남은 선수들을 채우려고 또 테스트를 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조직력을 이런 선수들에서 우승을 하러 가는 건지 난 그것도 사실 좀 모르겠어 난 개인적으로.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형이 교체로 투입되는 선수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대부분 22세 이하 선수들이에요. 보면 이기혁 선수랑 이제 강선수 선수 마찬가지인데 그 선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양현준 선수도 분명 마찬가지. 왜 양현준 선수 올해 처음부터 계속 꾸준히 출전했어요. 양현준? 강원이 부진하긴 했지만 양현준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공격진에서. 근데 지금 이제 팀이 좀 안정이 되니까 더 활약이 부각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토트넘 때 잘했다고 해서 지금 뭐 양현준이 갑자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양현준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 대신에 뭐 다른 선수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잖아. 나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뭘 선택하는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벤투도 고집이 있는데 인마도 고집이 끝까지 가네. 끝까지 그냥. 그러니까 이번 대회가 되게 벤투 감독에게 되게 유리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중국이 23세 이하 선수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이번 동아시아 대회? 네, 동아시아 대회.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일본 어때요? 일본 감독도 지금 그 논란이 많아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일본은 어떻게 모리아스 그러니까, 잠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 다 뽑았다 그랬고 일본은 대충 느낌이 어때요? J리거들 많이 뽑았죠. 그거는 왜 봤어요? 근데 일본도 대부분 뭐냐면 이번에 새로 느낌? 선수들이 하나 둘셋넷 한 8명 정도가 새로 들어갔어요. 우리처럼. 국대에. 근데 여기도 아예 그냥 일본은 또 살펴보면 연령대가 좀 고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30대도 있고 요코하마에도 좀 중원에서 잘 하는 선수도 있고 또 공격진에도 우리 그 23세 이하 때 우리 되게 어려움 겪게 했던 그 선수들 골키퍼도 들어갔고 그 선수 들어가 있고 좀 뭔가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는 게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이 모리아스 감독도 일본 내에서 비판이 많아요. 축구 전술 원래 뭐 감독들은 먹어요. 전술적도 그렇고 이 지금 제일 많이 뽑힌 데가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7명이 뽑혔는데 와, 그렇게 많이 뽑혔어? 요코하마에서? 그다음에 많이 뽑힌 팀이 산프레체 히로시마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이 감독이 산프레체 히로시마 전 감독이잖아요. 자기가 아는 근데 지금 2위 달리고 잘하는 가시마나 이런 선수들은 하나도 안 뽑았어.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엄청 많아. 그럼 비슷한 결이 있어요. 우리도 K리그에서 어쨌든 공격 포인트로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좀 덜 뽑혔는데. 근데 이제 저는 모리아스를 좀 이해하는 게 모라이스는 지금 급하니까 자기가 아는 선수를 일단 갖다 쓰는 거잖아. 아니 뭐 벤투는 근데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줘요? 벤투는 이해가 안 되지. 난 계속 이해를 못 했잖아. 이해해주면서 내가 일본인이었으면 모리아스 깠다고 또. 깠진 않은. 마카노 모리아스 막 이러면서 막. 자 틸라틸레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저도 좀 이상합니다. 11월 카타르 월드컵 본선 점검이라고 하기엔 리그에서 펄펄 나는 탑 선수들을 감독 선호도로 너무 많이 뺐고 그렇다고 미래 대비라고 쳐도 곧잘 자라는 어린 자원들 중에 슈퍼루키들도 감독 선호에 따라 제외된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렇다고 우승을 맞춘 전력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좀 모호하다. 이게 이번대 그냥 들이받아서 우승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아예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지. 내가 근데 그 뭐 협회 지도자분이나 이제 축구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뭐 크게 이게 벤투 감독 의미를 안 두지 않냐 했더니 아니다. 이번 대회 한일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한번 져가지고 한일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좀 이번 이 동아시안컵은 좀 남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또 일본에서 하잖아요. 중국 코로나 때문에 못 여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댓글들이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컨셉 부분. 네. 근데 여하튼 저는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은 전혀 안 나오고 김민재 자꾸 에버턴을 갔네.
지금 자꾸 나와서 김민재 에버튼 간답니다. 네. 아, 예. 간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뭐 아까 맨유 간답니다 했는데 네 맨유 간답니다. 욕 먹잖아. 너. 맨유 간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말이죠. 사실 이번에 이제 손준호 선수가 한번 점검하기에 되게 좋은 기회였는데. 아 빠진 게 아쉽죠. 네. 그거 되게 아쉽잖아요. 그게 아쉽죠. 네. 근데 오늘 낮에 통화를 했어요. 아 제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손준호 네. 선수는 기회가 이제 앞으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의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몸을 다시 만들고 있대요. 어허. 그래서 아직 이제 볼 차는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살아있는 정보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약간 뭐 지우반의 도움도 받았고 전북에 있을 때 해서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볼은 뭐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좀 아직 볼은 못 만지고 볼을 있고. 못 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본인의 의지와 좀 지금 경과 상태를 보니까 9월 경기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평가전. 아, 본인의 의지겠지 이거는. 아, 뭐 근데 의지. 이제 뭐 치료를 잘 받고 있어서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힘들게 됐지만 뭐 9월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또 산동에서도 지금 되게 손준호 선수를 월드컵에 보내고 싶어한대요. 진짜?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상주였잖아요. 오랜만에 방정통 씨 건강 회복하셨나 보다. 아니 이거 준호랑 통화 준호랑. 그래. 예. 아 본인하고 직접 통화. 네. 예. 손준호 선수가 얘기하는 게 산둥에서 이제 감독이랑 그 구단주랑 다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필요하다 하면 왜냐면 이제 그게 그동안에 3주였는데 일주일 줄었대요 이게. 코로나 입국하면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국내로 K리그 리턴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면서 K리그 유턴하는 게 약간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구단이랑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주자. 왜냐면 지금 중국 슈퍼리그 내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산동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면 산동 입장에서도 팀에서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가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산동도 의지가 강하고 저도 이제 본인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럼 손준호 선수는 어쨌든 지금은 못 뛰지만 부상 때문에 9월 평가전이 진짜 마지막 점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충분히 뛸 수 있다. 본인의 이제 피셜로는 노력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다. 있다. 주세종 선수도 사실 월드컵 때문에 대전으로 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뛰는 기회 때 주세종 선수도 그 자리에서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소정도 여진 가능성 남아있다고 있죠. 봐야 월드컵 경험도 있고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기억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쨌든 이 틀어 잠궈야 되고 허리의 기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세종 같은 스타일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현 선수도 일부에서 원하는 구단이 국내에 있었어요. 근데 그 보상금 문제가 뭐 있다고 했잖아요. 꼬여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해결해 주겠다는 일부 구단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뛸 수 있는 팀에 가자 해서 대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월드컵 앞두고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계속 확실히 뛸 수 꾸준하고 있는. 또 팀의 발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오케이. 데로 가겠다. 이런 분위기. 그럼 이제 저희가 손준호 선수하고 주세종 선수를 얘기한 건 이번에 이제 합류하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가능성 이게 끝난 거냐 그 위치에서 혹은 기회가 더 있을 것이냐를 물어본 건데 그래서 주세종 선수는 소속팀에서 꾸준하게 뛰는 걸로 손준호 선수는 부산에서 회복하는 걸로 기회는 한번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이 명단을 보면 말이죠 동아시아 대회에 나왔던 그 위치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은 김동현, 백승호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현과 백승호 선수가 그 위치에서의 어떤 좀 근데 어차피 이미 백성호 선수랑 김동현 선수 모두 뭐 불러봤지 지난 불러서 6월에 해봤잖아요. 매치 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황인범 선수가 정확하게 어느 상태인지 자기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을까? 그 정도. 황인범? 그러니까 황인범이 위에서 뛰겠지만, 그러니까 중원에서의 그 조합들을 뭐 여기서 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미- 황인범 파트너로 누가 적절할지를 이제 보는 여기서 이미 찾아. 결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황인범은 어차피 저 상수니까 네, 월드컵 무조건 뛰는 거기에 선수니까. 대한 맞추는 거 정도지 여기를 무슨 지금 바꾸겠다? 새로운 그렇지, 선수를 그렇지. 뽑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별로 뭐 실험이라는 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요한 게 이제 기동성 면에서 힘든 위치지. 그래서 김동현과 백승호가 정우영만큼의 그런 템포를 가져갈 것이냐 여기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템포가 떨어져 버리면 황인범이 수비 가담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공격 자체가 또 원활하지가 안 된단 말이야. 예. 아마 이번 대회 보는 포인트도 난 거기 있는 것 그래서 같아. 손준호가 아쉽다는 거죠. 맞아. 예. 근데 백승호 선수도 지난 6월 A 매치 때 수미 쪽으로 한번 서 보니까 조금 부담감이 있더라고. 거기서 내려가서 그렇죠. 하니까. 왜냐면 등지고 내 진영에서 등지고 받아 돌아서서 빨리빨리 이거를 살려줘야 되는데 트랜지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김동현은 어떨 것 같아요?
김동현 선수도 볼은 기가 막히게 잘 차죠. 그쵸. 근데 이제 템포적인 거 이런 게 좀 더 빨라져야 되죠. 좀 더 빨라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상대 타이밍을 뺏어서 주는 패스가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좌우 오픈도 잘해줘야 되고. 이게 뭐 스위칭도 해줘야 되지만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는가 중요한데 그 타이밍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김동현 선수가 이제 지금. 볼줄이 좋은 선수니까 아무래도 김동현 선수 좀 더 이 자리에서는 주전 자리를 이번에 좀, 하겠죠. 좀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뭐 홍콩과의 경기는 사실 뭐 그냥 좀 공격적으로 많이 가니까. 네, 벌써 일본이 이기고 있어요. 예. 아, 일본이 이기고 있습니까 예, 벌써? 예. 예. 근데 이제 아마 제일 큰 거는 제가 봐서는 아까 중국도 저기 20살 정도 애들이라며. 왜 웃어 이 자식아? 아니 그 홍콩 감독님이 기사 보니까 한국도 뭐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 자 선수한테 자신감 줄 수 그래, 있는 거지. 얘기를 해야지. 아, 그래서 그냥 재밌다고 왜 내가 말을 해 니네. 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말을 해 여기는. 니네가 뭐야 이 자식아. 두 분- 어른들한테 두 분 이러지 마세요. 사과해. 네? 사과해 빨리. 뭘 사과를 하는 거야 또. 버릇 없이 발언한 거 빨리 사과해. 죄송합니다. 아. 또 하나 이제 우리 고민이 양쪽 풀백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잖아요. 네. 예. 이용 선수가 이번에 전북에서 수원 FC로 왔어요. 깜짝 이적을 했죠. 임대인데 네. 왜 한 겁니까? 이유를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잡았어요. 우리 우리 그래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오랫동안 왜냐면 교체해갖고. 어쨌든간에 뭐 지금 이용 선수 부주장도 맡고 있고 이제 최철순하고 둘이 가장 고참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둘이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에 있죠. 뛰지 못하더라도. 네, 또 라커룸에서의 분위기도 있고. 근데 이제 이용은 이제 뛰어야 된다는 그 강박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용도 지금 왜냐하면 대표팀 와봤는데 요새 그렇지. 좀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뛰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뭐 기회가 생긴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감독은 감독이랑 구단이랑 엄청 좀 만류를 했대요. 우리 같이 그냥 해보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용 선수의 입장에서는 난 꾸준히 뛰면서 기회를 좀 만들어야지 대표팀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지막 월드컵이다. 이런 사실 얘기인 거죠. 이렇게 오케이 들으니까 더 느껴지는 게 지금 여하튼 그 얘기는 풀백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뛰고 싶은 선수들이 많은데 팬들의 눈높이로는 사실 풀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거든. 네. 이번에 풀백 자원들은 한번 볼까요? 홍철과 김진수 왼쪽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김문환과 윤종규. 아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자 어떨 것 같아? 이번 풀백. 아니 뭐 왼쪽은 정해져 있고 월드컵 가는 멤버고 오른쪽이 김진수, 문제지. 홍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사실 그냥 이용 불변이죠.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컨디션 문제가 좀 있으니까 대표팀에서 김문환 선수가 사실 계속 가다가 중간에 한 빠진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활약상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조금 맞아. 평가가 안 좋아서 근데 다시 이제 월드컵을 갈 수 있냐 여부는 이번 동아시안컵에서는 김문환 선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 상대가 윤종규가 되는 거죠. 윤정규. 예. 김태환 선수는 이제 부상 때문에 울산에 그렇죠. 네, 합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이 우리나라가 풀백 기근 현상이 있어요. 오 그러게. 예, 풀백들이 기근 현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막 뭐 센터백이 부족한 센터백 프로젝트, 공격수 프로젝트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고루고루 다 성장시켜야지.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풀백이 더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엄청 귀해. 좀만 괜찮아. 귀하다. 그래서 좀만 황재원 대구에 이런 선수들이 그렇지. 핫한 조금만 거예요. 가능성 있다 그러면 그 선수를 무조건 기회 받는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드 이런 거는 솔직히 의외로 선수들이 많아. 자원들이 좀 있지. 많이 나와. 근데 이게 한 2, 3년 사이드 있으면 백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2, 3년 안에 이제 2, 3년 지나면 이제 우리 선수로 꽉 채워집니다. 좋겠다. 아, 좀 풀백 중에 자, 기가 막힌 선수 우리 선수. 아까 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더 열심히 더 하고 더 끌어올리긴 해야 되겠지만 왼쪽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구도는 홍철과 김진수. 이거는 아마 근데 최근에 이 두 선수는 좀 몸이 올라왔어요. 리그에서. 홍철도, 좀 대구에서 떨어졌다가 리그 조금 확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있고. 올라왔고 김진수도 몸이 올라왔고. 네. 예. 자 그러면 오른쪽은 자 지금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들이 있었던 이용이 출전 기회를 통해서 마지막 월드컵 불살리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윤종규도 이번에 소환이 됐고, 김문환도 있고, 김태환도 울산에서 부상 복귀하면 경합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한번 그냥 소신 있게 두 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오른쪽 백은 월드컵 본선엔 그래도 이 정도 선수들이 벤투는 이용 김태환이지 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태환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서 이번에 못 간 거지. 아하. 만약에 그 부상이 아니었다면 무조건 김태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 선수나 김태환 선수가 부상 정도가 길다, 뭐 이렇게 컨디션이 그렇죠.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변수가 되지만 그 두 선수가 우선의 순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용 선수도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그 좀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미팅을 통해서 꾸준하게 좀 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고민도 있었겠네요. 그건 뭐 제 선수가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건 뭐가 있습니까?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서로가 그냥 각자 생각하는 한일전 대승이요. 한일전 대승. 네. 왜 그렇습니까? 좀 이겨보고 싶어요. 일본을 시원하게. 요새 최근에 연령별 대표들이 다 지금 졌으니까. 일본하고 만나면 우리 다 깨졌잖아요. 17, 굉장히 다른 팀도 16세, 상하고 20, 위기 신호도 20세, 많은데. 23세 다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A 대표가. 되게 형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때 이제 11번 대표팀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단순히 뭐 한 경기 질 수 있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보면 그냥 한 경기 미끄러진 네. 게 아니라 그냥 축구 자체가 이상해졌잖아. 그러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안 된다는 개념을 잡혀버린 거야. 그 11번 근래는 대표팀에. 그랬죠. 근데 근래는 결과가 A 대표팀에서는 확실히 주전들이 안 나와도 잡아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일본도 해외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유럽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리그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일본 대표팀도 보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23세 이하에서 잘 뛰었던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중원에서 괜찮다고 하는 선수를 좀 많이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야이치 료도 네. 있다. 아 진짜? 예. 몇 지료가 있어요 여기? 예. 어허. 몇 년 만에 대표팀 선수. 그 무슨 코타라 마주누마 코타인가 그 요코하마 뛰는 선수 있어요. 걔가 32살인데 괜찮아. 수미루에서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야. 오호. 니시무라 타쿠야. 이시무라 타쿠야? 니시무라 타쿠마. 걔도 있고 요코하마. 걔는 정말 좋은 선수고. 이시무라 타쿠마 선수 정말 스페인 좋은 이부. 선수. 아, 근데 오늘 시포드가 굉장히 전문가 필이 좀 나옵니다. 예. 아니 일본에서는 제가 또 조사를 해왔어요. 일본 또 파트너가 일본 한일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본 파트너가 네. 자료를 뭐 보내왔습니까? 여기 이제 번호를 9번, 16번, 18번, 26번. 자 일본의 9번, 16번, 16번, 18번, 26번. 26번, 이렇게. 18번. 그래서 이게 9번 누굽니까? 일본 대표팀의 니시무라 타쿠야가 9번이고 니시무라 타쿠마. 자, 9번. 타쿠마. 그다음에 또 누구 몇 번? 16번이 16번. 유키소마. 나고야 유키소마. 그라파스. 나고야. 그다음에 18번. 18번이 코타 미주노마 코타. 그래 내가 요코하마 얘기하네. 유니버스. 내가 그러네. 니시무라. 알았어. 내가 좀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잖아. 고객들에게 좀 알려주고 내가 얘기를 다 하자. 얘기했는데 지금 잠깐 생색내고 있는 거 아니야? 번호 좀 알았다고. 아니 일본 파트너가 알려줬잖아. 26번 후지타 조엘 치마. 요코하마 마리너스. 이 20살짜리. 요 선수 4명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번 주 로또 번호랍니다. 9번, 16번, 18번, 26번. 그래요. 그리고 영어 호소야 마오 이 아니 선수가 4명만 잘한대. 그 마오 선수가 우리 저 23대 질 때 그때 골 넣었던 선수. 그래요? 그 힘으로 해서 넣었던 선수. 밀고 그 친구야 들어왔던. 그 친구. 예. 그리고 골키퍼에 혼혈 23세 혼혈 있었잖아요. 골키퍼 들어왔어요. 어허. 스즈키 지온, 네. 자이온인가 뭐 그 친구. 수즈키 지온. 우라와 우라와 뛰는 선수. 우라와 레즈 다이아몬드 뛰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에요. 일본도 네, 새롭게. 지금 일본 그 JFA 들어가면 그 명단 나오잖아요. 어허. 거기에 이제 그 첫 번째 퍼스트 콜업된 선수라고 다 이렇게 찍어줬는데 그렇지. 대부분 그 선수들이에요. 근데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아, 현지 에이전트에게 물어보고 또 굉장히 분석도 많이. 우리가 해주시고. 좀 시간을 많이 주면 된다니까. 아니 매 기회를 많이 주면 돼. 방송마다 준비는 철저하게 해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꼭 이겼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일본에게 우리가 요새 왜 자꾸 이렇게 깨진 겁니까? 그러니까 봐야 돼, 그거. 저는 23세만 봤을 때는 봤을 때는 피지컬에서도 우리가 밀리는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나 속상하더라. 이게 몸싸움에 밀려. 그거만큼 우리가 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정신력이고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몸싸움을 하는데 몸싸움에서 밀린다는 자체가 우리의 장점이 일본한테 이길 수 있는 장점이 그거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패스플레이 이런 거까지는 문제까지도 가지도 않고 그런 문제 우리가 잘했던 거마저도 밀려버리네. 그래서 나는 이번 대표팀에서 좀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 피지컬을 우리 확 밀어버려가지고 이번 한일전에 그냥 이기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두들겨 팼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약간 이렇게 최근에 사실 속상했으니까 가둬놓고 패는 것처럼 이렇게 좀 두들겨 팼으면 좋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황인범 선수가 중원에서 좀 잘해주고 또 그러니까 이 중원에서 잘 버텨만 준다면 조기성 가능하지. 뭐 그런 거 밀고 들어가면 돼. 근데 일본 대표팀의 그 지금 4-2-3-1 형태 전술을 주로 쓰는 이제 모리아스 감독이 그 좀 이 포지션 애매한 선수들도 뽑았거든. 그래서 여기도 가용 인원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제한적인 내에서 뭔가 이렇게 할 텐데 실리 축구잖아요, 또 얘네가. 약간 모리아스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 이 대회는 일본에서 열립니다. 네. 일본이 홈이에요. 예. 근데 여하튼 뭐 그런 자존심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약간 줄타기긴 해요. 벤투 감독이. 그러니까 여론상으로는. 아니 근데 줄타기가 될 수가 없는 게 이번에는 컨디션이 다 좋은 상태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를테면 예전 월드컵에서는 뭐 조편성에 따라 또 경기장 이동 거리에 따라 뭐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부분 같은 곳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제가 카타르에 가봤는데 알았어. 그거 다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얘기해요. 나 확 나네 또. 울지 마. 울지 마. 왜 이만한 친구가 울어? 하여튼 뭐 그래. 나는 뭐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아니 컨디션에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기대하기 어려워? 무슨 논리야? 아니 풀 컨디션으로 나오는데 상대방이. 아 상대도 그러니까 상대도 그렇잖아. 변수가 작용하기 쉽지 않다 이거지. 아니야. 말하고 방송 길어지니까. 아니 아니 어쨌든 우리 11월에 하니까 네. 리그 이제 막바지에 그렇지. 하니까 근데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리그 중간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것도 있지. 그러니까 뭐 부상자도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리그에 또 녹초가 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또 컨디션 조절을 그때 잘해서 좀 배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여주가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요런 둘이 좀 갈렸습니다. 사실 이런 거 둘이 갈리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둘에게다가 진짜 싸웁니다. 아니야. 둘이 의견 갈려가지고 싸우는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똑같은 얘기야. 뭐 샤시가. 근데 오늘은 기다려 있다. 우리 십세형의 약간 좀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래. 예. 사람은 이렇게 비관적으로 사는 거야. 일단 저는 뭐 좋은 데 가서 기다려. 갈게. 자, 뭐 이게 동아시아 대회는 이 정도. 네. 이 정도.